예, 안녕하세요. 범법인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의 원민지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사실 형사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조선족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통상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처벌을 엄격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범죄 행위를 국내에서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금방 발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무실을 중국이나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많이 두는데요. 아무래도 한국말을 잘하는 조선족들이 많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 같은 경우에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조선적인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국 사람들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팀장, 직원, 인출책, 전달책 이렇게 굉장히 점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최상위 조직에는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가담하는 사람들은 보통 흔히 말하는 텔레마케터, 인출책 또는 전달책들인데요. 텔레마케터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직접 거는 사람들이에요. 전화를 걸어서 대출을 권유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그 가족분들이 다쳤다고 얘기하거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전달책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돈을 인출해준 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고요. 전달받아서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인출책은 자기의 통장이나 계좌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인출해가지고 전달책에게 돈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텔레마케터의 경우에는 요새 취업도 어렵다 보니까 해외에서 외국어도 가르쳐주고 심지어 월급까지 주겠다고 해서 일자리가 있다고 소개를 해주면서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실제 중국에 가게 된 경우에는 여권도 뺏고 폭력배를 동원해서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텔레마케터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출책이나 전달책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이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덜 의심을 하시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무역회사인데 물품 대금을 대신 좀 받아주면 거기에서 몇 %를 떼고 주겠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좀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담하시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렇게 점조직인 하부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경우를 보면 실제로 화상 등을 통해 가지고 면접도 진행하고 주민등록 등본 같은 서류도 요구해서 실제로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범죄 조직에 가입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텔레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도착하는 순간 자기가 범죄에 가담한다는 걸 알 수밖에 없죠.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사무실에 컴퓨터하고 전화기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인출책하고 전달책은 조금 다릅니다. 당장 일자리가 없는 구직자거나 가정주부 또는 사회에 막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 학생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탈세 같은 경우는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품 대금 아까처럼 대신 받아주면은 거기에서 몇 % 떼고 주겠다, 이게 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시면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시거든요. 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벌금 정도 나오는데 벌금은 우리가 대신 내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서 좀 더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범죄 행위 유형에 따라 사기죄, 즉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전자금 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도 도구로 활용된 것에 불과한데 이분들 왜 이렇게 중하게 처벌을 하는 걸까요? 이분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손발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피해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손발을이라도 끊어서 이러한 범죄를 철저히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도 다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렇게 가담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공모관계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공모관계라는 거는 이 보이스피싱의 조직들하고 공범일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전달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간단한 일을 하고도 뭐 수수료로 1%에서 9%까지는 받게 되시니까 또 돈을 받았다면 이게 잘못된 일,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전달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법인에서 처리한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가서 텔레마케터로 일을 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한 4, 5년 정도 정상적인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결혼 생활도 하다가 갑자기 사건이 문제가 돼서 체포돼서 구속된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의율될 때가 있는데요. 형법상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요새 돈 벌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너무 쉽게 준다는 아르바이트는 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없고요. 고위험 아르바이트가 있을 뿐입니다. 혼자서는 맞다 그르다 이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래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니까 꼭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법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꼭 반드시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으로 선고돼서 처벌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